안녕하세요. 사냐초 신원철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의 마지막 시간으로 법 위반 시에 행정적, 법적 제재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원하도급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행정제재와 사법적 제재가 있습니다. 행정제재사항으로는 시정조치와 명단 공표, 입찰 참가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데 우선 시정조치의 종류는 경고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이 있고 이는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 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위반 행위가 3회 이상이고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상습적인 법위반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표하는데 이에 더하여서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하며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분쟁조정의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협력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를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단절이나 수주기의 제한 등의 보복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기피하는 행위와 불출석,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 행위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보복조치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경영간섭,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등의 행위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발이 원칙이며 제재는 행위자 및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도급자 간에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을 하기 이전에 양자의 분쟁사항을 조사하여 조정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정이란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재판으로 진행될 때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분쟁 조정기관은 현재 독점규제법에 의한 법적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고 하도급법에 근거한 임의기관인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협의회는 건설 관련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각 조정기관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요청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양 당사자를 불러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조정기관은 현재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 및 유지 단계에서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설계 변경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매 강제나 부당한 위탁 취소 또는 위탁의 수령 거부, 지연 행위 등입니다. 다음 완성 및 하도급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의 미지급 행위, 부당한 목적물 등의 반품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행위, 부당한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등입니다. 기타 위법 행위로서 수급 사업자의 신고 또는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하여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와 우회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 등과 기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표는 사냐초가 분쟁 조정 간사로서 근무한 바 있는 건설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의 분쟁 조정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인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있으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인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은 분쟁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관된 분쟁조정건은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를 불러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조사 결과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협의회에서 종결이 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이 안 된 건은 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올려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이 되며,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결과보고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서류를 이관합니다. 또한 법적인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재판상 소재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또는 조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협의회로부터 결과보고를 받고 조정 성립건에 대한 합의사항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미이행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결제 시스템을 고시하였습니다. 동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해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등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나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의 종류로는 조달청의 하도급 지급이, 서울시청의 대금 이바로 시스템, 철도시설공단의 체불 이제로 시스템 등이 있으나, 원사업자의 명의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상생 결제 시스템이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